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권투 선수지 않습니까? 안도의 건물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건축물이 주는 공간이 스파링에서 오는 상대 같은 느낌. 여기 좀 더 밀접하고 긴장감 있는 관계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안도 다다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안도가 이제 사무실 연구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그게 르코르비제하고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냥 대면으로 만난 건 아니고 책으로 만납니다. 그분이 헌책방을 갔는데 거기서 르코르비제의 작품집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는 못하고 거기서 서점에서 막 충격적으로 보다가 덮어놓고 딴 데다 숨겨놨대요. 근데 서점 주인이 또 다시 꺼내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딴 사람이 사갈까봐 걱정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은 풍문에 의하면은 안도 다다오가 르코르비제라는 건축가의 모든 도면을 다 밑에다 대고 트레이싱 페이퍼로 그리면서 건축 공부를 독학을 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급기야 그분 밑에 가서 건축을 배워야지 하고서 이제 찾아갑니다. 프랑스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한 6개월 전에 르코르비제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고, 그리고 유럽을 좀 여행을 하고 와요. 이제 그때 서양 건축을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이 서양 건축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기하학이 많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유튜브로 듣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은 기하학 게임이다 그 얘기를 했던 편이 있는데 거기 잠깐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하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게 되게 강한 충격을 줘요. 우리가 판테온 같은 데 들어가면 동그란 원의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유스럽게 만들어진 유기적인 형태의 공간이 주는 느낌과 기하학이 만들어진 짜맞춰진 어떤 룰이 있는 공간은 좀 달라요. 근데 안도는 이 동양 건축만 체험을 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건축의 그런 것들, 그리고 벽 중심의 건축이라는 것. 르코르비제가 또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쓰죠. 노출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영향도 받았고, 프로미네이드 건축이라고 해서 산책하듯이 램프로 된 건축 요소들을 많이 써요. 르코르비제가 예를 들어서 카펜터 센터라고 하는 데도 보면 램프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돼 있고, 뭐 빌라 사보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램프로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램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계단을 우리가 만들면은 계단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밑에를 보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 풍경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램프를 만들면은 내 자유로운 보폭으로 걸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릴 수가 있어요. 일부러 카펜터 센터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커브를 틀어요, 램프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쭉 올라가면서 보다가 시시각각으로 앵글을 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쫙 서라운드로 보게끔 그렇게 일부러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도의 건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램프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서양 건축의 그 기하학적인 특징들이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양 건축에서, 특히 동양 건축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복잡한 진입 세퀀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길이 꼬불꼬불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전통 건축의 특징이냐면, 여기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 조그마한 다도 방이 하나 있거든요. 이 방에 가기 위해서 동선이 엄청 꼬불꼬불하게 돼서, 여기가 입구지 않습니까? 가다가 한번 꺾고 이렇게 도는 다음에 꼬불꼬불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오는 동안에 몇 번을 꺾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앞에 안 보이게끔 막는 장치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저 너머를 가는데, 서양의 집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집이 딱 덩그러니 놓여져 있죠. 그럼 내가 딱 진입했을 때 여기 딱 보여요. 근데 이런 집을 만드는 이유는 얘가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땅 자체가 넓으면은 굳이 뭐 이런 장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넓기 때문에. 근데 좁은 땅일 때 이걸 넓어 보이게 하고 싶을 때 방법은 이걸 길을 꼬불꼬불하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앞에 길이. 일본같이 섬나라한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이 좁은 공간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을 보시면은 그 배경이 바뀌잖아요, 계속. 사실은 그 주인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가고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장면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무한한 그 넥슨의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넓은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조그마한 모니터가 메이플스토리 배경이 바뀌면 다른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미국의 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방에 쭉 갔다면은,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집들은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막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면을 다양하게. 그래서 이 사진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이 사진 보시면 여기에 서 있는 분이 저 뒤쪽에 있는 자기 집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넓을 때는 그냥 광활하게 해서 직선으로 쫙 길을 뚫지 않습니까? 마차 타고 쫙 들어가겠죠.
근데 그 뒷집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벽을 치고 담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 보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앞에다가 언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길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앞에다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이 나무에 가려서도 안 보이고 이 언덕 때문에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쯤 오면은 그때 비로소 이 문이 보일 거고 그 문 너머로 마당도 보이고 그 담장 너머로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걸어오면은 더 정확하게 보이다가 비로소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뒷마당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몇십 평 되는 공간 안에서 벌써 한 4-5개의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공간은 더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의 건축은 실제로 지어진 건물은 되게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건물에 가기 위해서 그 여정이 어마어마해요. 산 넘고 물 건너는 수준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그 마지막에 갔을 때 그 공간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안도의 건축에서 중요한 거는 담장입니다. 제가 동양과 서양의 건축의 차이점, 그걸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극동아시아 쪽은 비가 많이 와서 벽돌이나 돌 같은 무거운 재료를 못 쓰고 나무를 쓰니까 가벼운 재료 나무는 기둥으로 되어 있고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담장을 바깥에다 세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또 높게는 못 세운다고 그랬죠. 높게 세우면 얘가 쓰러지니까. 낮은 담장으로 되어 있어요. 집안이 약해서 높게 못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도 낮은 담장이 있고 그 너머로 이런 자연들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안도의 건축에서 특이하죠. 왜냐면 안도는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창문을 크게 뚫을 수 있거든요. 서양의 옛날 건축들은 창문을 조그맣게 뚫었잖아요. 왜냐면은 돌로 쌓은 벽들은 창문을 크게 뚫으면은 위에다가 인방보라는 거, 린텔이라고 하는 거 얹어야지 안 무너지는데 벽이 있으면은 여기가 위에 이제 인방보 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 조그맣게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도는 철근 콘크리트라서 얘를 크게 뚫을 수가 있어요, 창문을.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안도는 콘크리트를 써서 벽 중심의 서양 스타일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는데 근데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이기 때문에 창문은 크게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경치를 보는 거는 시원하게 봐요. 이거는 동양 건축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담장을 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동양적이에요. 근데 기하학적인 평면도를 보면은 되게 서양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도가 왜 동서양의 융합을 이루어낸 건축가라고 하냐,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평면인데 거기 창문을 크게 뚫었다. 그게 또 포인트입니다. 또 안도가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피라네스라는 작가의 이런 작품이에요. 이 피라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엄청 건축적 재능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지하 감옥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계단들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공중에 막 지나가 있잖아요. 여기도 막 브릿지가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3차원으로 된 미로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보셨던 일본의 전통 다도 같은 경우에는 진입의 시퀀스를 되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평면적으로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피라네스의 그림처럼 안도의 이 진입 시퀀스의 미로는 3차원적으로 되게 복잡해요.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계단 내려갔다가 뭐 돌았다가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안도 다다오 건축의 기본 배경 지식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안도의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안도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에요. 아수마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오사카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스케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건물들은 다 목조로 되어 있는 2층짜리 집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죠. 근데 얘 혼자 요 좁은 랏인데 여기에 좁고 긴 공간이 나와요. 안도가 했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이 긴 땅에다가 가운데를 뻥 뚫어놨어요. 3등분을 딱 합니다. 땅을 3등분을 해서 왼쪽 오른쪽에다 건물을 짓고 가운데는 건물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중정을 안에다 넣은 거죠. 보면은 주변에 다양한 건물들이 막 있는데 얘 혼자 콘크리트 박스처럼 딱 돼 있어요. 여기 딱 동전 구멍 같은 거 하나 뚫려 있죠. 이게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호기심을 자극을 하죠. 안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식당인 것 같죠? 그 다음에 계단이 있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브릿지가 딱 있고 왼쪽 방 침실로 되어 있죠. 침대 2개 딱 놓여져 있고 오른쪽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런 집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침대에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화장실 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 비가 내리나 눈이 내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인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야외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안도다다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히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생활하는 시간의 90% 이상은 다 실내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고 봐야 돼요. 다른 말로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과 인간을 어떻게든 더 섞으려고 노력을 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창문들은 다 중정을 향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 볼 수 있는 창문이죠. 이쪽 방에서 저쪽 방이 마주 볼 수 있게 돼 있고, 제가 그 강조하는 방에서 방을 보는 창문, 그리고 그 사이는 햇빛이 들이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자연이 항상 우리의 가운데에 뚫고 들어오는 그런 관계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자연을 관통해서만 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내부도 노출 콘크리트, 여기도 노출 콘크리트, 저 안에도 노출 콘크리트일 거 아니에요. 쫙 모든 것이 다 노출 콘크리트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간이 훨씬 더 하나로 통일된 느낌이 나고 내부와 외부가 또 하나 된 듯한 느낌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재료를 썼을 때 훨씬 더 개념이 더 사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안도의 작품의 진입 시퀀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람의 교회라고 하는, 영어로는 마운틴 로커, 그러니까 몰코 산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바람의 교회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가서 보시면 알아요. 이 터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바람이 샥 지나가거든요. 뭐 제가 해석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은 평면도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오리엔탈 호텔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일본 사람들은 꼭 그 호텔에 가서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는데 이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교회는 빛의 교회를 빼고는 다 결혼식하는 교회예요. 물의 교회나 바람의 교회나. 그래서 얘네들은 다 호텔 옆에 있어요. 그리고 호텔 옆에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호텔에 가서 프렌치 요리, 코스 요리 먹는 게 얘네들의 결혼식장의 문화라고 들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계단으로 내려간 다음에 턴하고 이렇게 막 뺑글뺑글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엄청 복잡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완전 측면에서 보면은 이 높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계속 내려가고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건물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재미난 거는 맨 처음에 이런 터널 같은 게 하나 뚫려 있거든요. 얘는 일본의 그 신사 이런 데를 가면은 진입에 이런 진입로가 놓여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토리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연속되어서 이 안에 터널을 뚫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도의 이 건물도 보시면은 이게 아마 반투명 유리로 돼가지고 햇빛이 약간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 있으면 그림자 같은 걸도 좀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창호지 같은 느낌이 나는 퀄리티의 빛이에요. 약간 난반사돼서 되게 은은한, 그러면서 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입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호텔 건물이 가리고 있다가 내려가기 전에 주변이 쫙 보이죠. 건물을 일단 봐요. 아까 보셨던 그 터널이 있고 이렇게 이 관통해서 이 건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180도 회전해서 내려가면은 이런 조그마한 그 광장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턴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120도 정도 턴을 하는데 이게 안도의 작품에 되게 많이 보이는 동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는 내려오는 수직의 이동도 있지만은 수평적으로 와서는 회전을 확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회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야각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다음에 90도 정도는 뷰가 보여요. 근데 이거보다 더 뒤에 한 120도 정도 뒤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회전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도 턴을 할 때 비로소 그때 이 터널이 보이고, 터널을 통과하면 쫙 안으로 들어가다가 여기는 아까 거의 불투명하게 보이죠. 그럼 여기 액자되어 있는 조그만한 자연만 보이는데 걸어갈수록 점점 그 액자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관통하기 직전에 우회전을 딱 합니다. 그럼 이번엔 또 콘크리트로 되는 깜깜한 공간이 하나 나와요. 좁은 공간. 안도가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틀어서 회전을 해야 되는, 하나는 직선으로 가는데 하나가 이렇게 끝에가 90도로 되어 있는 아크의 벽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서 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을 좁은 데서 막 쓰는 걸 써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권투 선수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라는 게 상대방하고 스파링을 하면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막 훅, 어퍼커트, 막 잽 이거 막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되게 기민하게 써야만이 상대방하고 조우를 하는데, 안도의 건물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건축물이 주는 공간이 스파링에서 오는 상대 같은 느낌. 그런 관계를 만들 때 여기 좀 더 밀접하고 긴장감 있는 관계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도 내려가시면은 예배당에 딱 바깥쪽에 딱 담장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장이 보이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뚫을 수 있다. 그래서 동양 건축 같은 풍경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가능한데, 근데 거기다 담장까지 있으니까 약간은 동양적인 느낌이 난다.
유리창이 무한정 클 수는 없으니까 작은 사이즈로 쪼개야 되는데 그때 심볼릭한 이런 십자가 모양으로 딱 창문을 뚫는 거죠. 이 창문도 참 나이스하게 뚫었어요. 왜냐하면 창틀을 여러 가지로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얘를 만약에 가로축을 안도는 여기다 넣는데 중간에다 넣을 수도 있죠. 중간에다 놓는 바보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다 놓는 순간 담장하고 오버랩이 되잖아요. 근데 위에다 놓는 또 바보도 있겠죠. 십자가는 이렇게 돼야지, 밑이 길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야 밑에다 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하늘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담장도 크로스로 가리지 않는 이러한 십자가가 딱 나옵니다. 이게 딱 진입부의 아이레벨에서 봤을 때의 풍경이에요. 재미난 거는 여기에 이렇게 슬릿이 하나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유리창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진입할 때 보면은 여기 슬릿이 하나 뚫려 있죠. 요 슬릿은 바닥까지 뚫려 있어요. 이 땅바닥까지.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게 일종의 잠수교에 있는 그 한강 수위 재는 자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슬릿 창이. 그래서 여기서 스탑했어. 왜요? 여기에 이 콘크리트 뒤쪽에 마당 레벨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배당의 레벨은 이쪽 마당보다는 한 1m 정도 밑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벽체가 그걸 옹벽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안도다다오 건축에서 이 벽은 되게 중요해요. 벽이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옹벽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례교회 같은 경우에 그 L자로 되어 있던 큰 가벽도 실제로는 뒤에서 쏟아지는 흙을 막는 그런 옹벽의 기능을 하는 게 담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얘도 이 예배당의 이 벽은 이 흙을 받치는 옹벽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마당 레벨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당이 이 뒤를 돌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축물은 되게 기하학적인데 주변의 자연은 되게 이렇게 막 높이가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건축물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레퍼런스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기준점이 되면서 주변에 막 바뀌는 변화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얀도 건축은 건축물하고 자연이 막 오르락내리락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차차 다른 건물에도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도다다오가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이 천장에 이 슬릿창 같은 거 햇빛이 쫙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뭐 사실 뭐 이런 장면은 하루 중에 몇 시간 나오겠어요? 몇 시간도 아니죠. 한 10분 나오나 이런 거? 그러니까 딱 이 예배당에 갈 때 요때만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앞에 가거나 뒤에 가면 이 장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건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안도다다오의 건축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단순한 콘크리트 박스죠. 근데 저기다가 천창 하나를 저렇게 슬릿으로 딱 뚫으면은 내가 방문한 시간대 혹은 계절에 따라서 해의 입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간을 담은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 5차원의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극단적으로 미니멀하게 노출 콘크리트로 표현이 돼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바람의 교회와 아즈마 하우스 두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